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66강을 시작합니다. 66강 첫 번째 글자는 나무 잎수하기를 뜻하는 글자 잎엽입니다. 자, 잎엽의 글자 구조는 윗부분에 풀초, 가운데 부분에 인간새, 그리고 맨 아래 나무목이 결합되어 있죠. 자, 가운데 글자 인간새는 제가 19강 196번에서 일정한 기간 30년을 뜻하는 글자라고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 풀잎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나무에 붙어 있다 떨어지게 되는 잎엽입니다. 풀잎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잎엽입니다. 추풍낙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가을추 바람풍 떨어질락 잎사귀 엽을 써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란 뜻인데, 세력이 갑자기 기울거나 시름을 이루는 말을 추풍낙엽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집옥입니다. 집옥의 글자 구조를 보면 주검시가 있고 이를지가 있죠. 주검시는 누워있는 사람,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사람의 몸을 뜻하는 글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를지는 신생아를 뜻하는 글자라고 그랬죠. 자, 주검시는 48강 511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옥의 글자의 의미는 신생아의 몸을 편안하게 누일 수 있는 아늑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주검시, 누워있는 사람의, 또 이를지 신생아를 뜻하는 집옥, 누운 사람 죽음시, 그리고 신생아를 뜻하는 이를지 사람의 몸을 편안히 누이는 집옥입니다. 누운 사람 죽음시 신생아를 뜻하는 이를지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누이는 안락한 집옥입니다. 옥상가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집옥자, 위상자, 실ong가자, 집옥을 쓰면 실ong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이라는 뜻입니다. 지붕 위에 또 거듭 집을 세움으로써 물건이라 어떤 일을 부질없이 거듭 계속한다는 뜻을 비유하는 말이 옥상가옥이란 뜻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갈왕입니다. 갈왕은 임금님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글자 구조를 보니까 걷는다는 걸을 척이 있고 주인주가 결합되어 있네요. 주인주에서 한 점이 없다면 임금 왕이 되는 거겠죠. 그 음에서 만들어진 왕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주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걸어가는 왕, 나라의 주인인 왕이 걸어가는 갈왕입니다. 걸어가는 왕, 나라의 주인인 왕이 걸어가는 갈왕입니다. 설왕설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씀설 갈왕, 말씀설 올래를 써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설왕설래라고 합니다. 우왕좌왕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오른우 갈왕, 왼자 갈왕을 쓰면 오른쪽 왼쪽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잡지 못함을 이루는 말을 우왕좌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빛날요입니다. 빛날요의 글자 구조를 보면 태양을 뜻하는 날일이 있고 새의 깃털을 뜻하는 깃우가 있고, 그리고 새라는 뜻의 새추가 결합되어 있죠. 깃우와 새추가 결합된 이 글자가 꽁을 뜻하는 꽁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빛날요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기억하겠습니다. 햇빛이 날개짓하는 새를 비추는 빛날요입니다. 햇빛이 날개짓하는 새를 비추는 빛날요입니다. 자, 빛날요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요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빛날요자에 날일을 쓰면 월화수목 금토일에 붙어서 일주일에 각 날을 나타내는 말을 요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골짜기를 뜻하는 글자 골곡입니다. 자, 세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8팔 모양이 있고 사람인 모양이 있고 입구가 있죠. 이 8팔 모양은 빗방울, 물방울이 내리는 모양이고, 이 사람인 모양은 산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골짜기 계곡 입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물방울이 산등성에서 흘러내려서 계곡 입구에 모이게 되는 골짜기를 뜻하는 자 골곡입니다. 물방울이 산등성에서 흘러내려 계곡 골짜기에서 모이게 되는 골곡입니다. 골곡이 들어간 사자성어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나아갈 진 물러날 때 별이유 골짜기 곡을 쓰면 앞에도 골짜기가 있고 뒤에도 골짜기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난처한 상태를 진퇴유곡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목욕할 욕입니다. 자, 목욕할 욕의 글자 구조는 물수의 변형과 앞서 배웠던 골짜기 곡이 결합되어 있죠. 자,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에서 몸을 씻는 목욕할 욕입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에서 몸을 씻는 목욕할 욕입니다. 목욕할 욕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산림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산자, 수풀림자, 목욕할 욕을 쓰면 숲속을 거닐면서 숲속의 기운을 쐬는 일이죠. 일광욕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날일자, 빛광자, 그리고 목욕할 욕을 쓰면 햇볕에 몸을 씌워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일광욕이라고 하죠.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수컷웅입니다. 수컷이라고 하는 뜻은 암컷보다도 덩치가 큰 새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팔뚝괭에 세추가 결합되어 있죠. 여기서 팔뚝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이 부분이 없으면 오른 우 왼자를 할 때 그 팔을 뜻하는 글자가 나왔죠. 자, 근데 이 사사사는 팔을 구부리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팔을 구부리면 이 팔뚝이 굵어진다는 팔뚝괭입니다. 자, 수코등의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팔뚝이 굵고 큰 새가 수컷이라는 수컷웅입니다. 팔뚝이 굵고 큰 새가 수컷이라는 수컷웅입니다. 수코등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영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꽃뿌리 영자에 수코등을 쓰면 재능과 지혜가 비범하고 뛰어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웅대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수코등자에 큰 데를 쓰면 규모가 크고 웅장함을 웅대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발알원입니다. 발알원은 지도자가 언덕에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왜 언덕에서 지내느냐? 하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언덕에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발알원의 글자 구조는 언덕원에 머리혈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언덕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우두머리가 신께 바라고 기원하는 발알원입니다. 언덕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우두머리가 신께 바라고 기원드리는 발알원입니다. 발알원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소자에 발알원을 쓰면 원하는 바를 소원이라고 하고, 민원하면 백성민자에 원할원을 쓰면 국민이 청하에서 바라는 바. 그래서 우리가 시청이나 관공서로 가면 민원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뜻지에 발알원을 쓰면 우리가 회사라든지 아니면 큰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서를 낼 때 뜻이 있어서 지원한다는 뜻이 지원이란 말입니다. 네, 다음은 클위입니다. 클위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사람인의 다룸가주기가 있죠. 이 다룸가주기는 제가 32강 340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잘 손질된 가죽옷을 입고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을 지킨다는 글자가 다룸가주기였죠. 자, 그래서 크고 위대한 글자를 정리를 하면 사람이 나라의 성을 지키는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클위, 위대할 위. 사람이 나라의 성을 지키는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클위, 위대할 위. 위대라고 하는 말은 클위에 큰 데를 써서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뜻이고, 위인하면 클위에 사람인을 써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죠. 위력이라는 말도 있죠. 클위자에 힘력을 쓰면 위대한 힘이요, 뛰어난 힘을 위력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할위입니다. 할위의 글자는 손에 채찍이나 그 음식을 들고 코끼리를 조련시키면서 훈련시켜서 움직이게 한다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손을 뜻하는 손톱조가 있고, 그 파란색 부분이 코끼리 코의 늘어진 부분과 그 주름을 뜻하는 코끼리의 코가 있고, 그리고 코끼리가 움직이는 발이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손에 회초리나 먹을 걸 들고 큰 덩치의 코끼리를 동작을 움직이게 하는 할위입니다. 네, 손에 회초리나 먹을 것을 들고 큰 덩치의 코끼리를 발을 움직이게 하는 할위입니다. 할위가 들어간 사자성어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굴전 지향화, 할위, 복복을 쓰면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불행한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의지를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이 전화위복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66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잎사귀를 뜻하는 글자 잎엽입니다. 풀잎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잎엽. 다음은 집옥입니다. 죽은 사람, 죽음시, 신생아를 뜻하는 이를지,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누이는 안락한 집옥입니다. 다음은 갈왕입니다. 걸어가는 왕, 나라의 주인인 왕이 걸어가는 갈왕, 괄왕. 다음은 빛난료입니다. 햇빛이 날개짓하는 새에게 비치는 빛난료. 다음은 골짜기를 뜻하는 글자 골곡입니다. 물방울이 산등성이에서 흘러내려 계곡 입구에 모이는 볼곡입니다. 다음은 목욕할 욕입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에서 몸을 씻는 목욕할 욕. 다음은 수컷웅입니다. 팔뚝이 굵고 큰 새를 뜻하는 수컷웅. 다음은 발알원입니다. 언덕에 서서 우두머리가 신께 제사 드리면서 바라고 기원하는 발알원. 다음은 클위, 위대할 위입니다. 사람이 나라의 성을 지키는 일은 크고 위대하다는 클위, 위대할 위. 다음은 할위입니다. 손에 회초리나 먹을 것을 들고 큰 덩치의 코끼리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 할위입니다. 네, 여러분 66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6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